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정말 큰 폭의 양시장 다 하락을 좀 보였죠. 최근 꾸준히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마이너스 3%도 없었고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빠진 적은 있으나 거의 대부분 장중 조정에 그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집어 올려주는 양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며 결국 코스피 지수는 3288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거의 신고가까지 찍었던 국내 증시가 정치권의 이 대주주 양도세 50억에서 10원으로 원복이라는 이 돌발 악재 속에 금요일 하루 만에 마이너스 4%대 양시장 급락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시장이었었는데, 그나마도 오늘 시장이 길적 반등을 일부 해 주었기 때문에 숨통이라도 좀 쉴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이었지 않았을까 정도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의 반등을 아주 추세를 다시 회복해서 신고가를 가겠다, 시장이 다시 정상적인 흐름에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방향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그냥 저는 여기다 말하는 대로 회원님들하고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고 똑같이 수익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사실 그 내용에서 뭔가 숨기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뿌려도 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장중에 이 그 찰나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사실상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셔서 배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 종목이라든지 섹터라든지 방향만 알아도 지금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 내기는 왜 소수의 종목만 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마도 반등이 좀 나와서 일단 다행이긴 하지만은 오늘 밤 미국의 이 주가 지수와 현재 미국 시장의 여러분들은 시장의 주도주가 뭘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미국의 최대 주도주는 팔란티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 테크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어떠한 이 평가를 받을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그 이후에 미국 시장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방향성과 국내 증시의 흐름이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곡점 구간에서는 최대한 조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방 가입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가입은 카페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흐름에 대한 시장의 기술적 반등으로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섹터를 명확히 볼 줄 알아야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 판단을 합니다. 시장은 말합니다. 조선과 전력, 제약 이러한 섹터 위주에서 시장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안에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조선도 조선 나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 마스가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스탠스가 명확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 미군 특화 조선소를 세우고 이 특화 조선소는 중성 조선소를 활용하며 정부는 K 조선소를 활용할 계획을 보고 있다. 혹은 HJ 중공업이 작년에만 17척의 군함 수주도 했었죠. 군함 정비도 계속 국내에서 하고 있는 회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작년에 3척의 수주를 했는데 그게 다 하나오션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오션이 이 중소 조선사에게 외주를 맡겨가지고 하는 시나리오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중소조선사를 활용해서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중소조선사를 잘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하나오션은 낙폭과대로 트레이딩, HJ 중공업은 공격적으로 신고가를 노려보는 전략으로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종목이 그냥 이렇게 찍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저도 그 종목에 오늘 집중하면서 매매를 끝냈던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이제 기사 나왔던 부분에서 알테오젠 이슈가 있었고, 지난 밤 어제죠. 어제 미국에서 이제 원래는 일라이 릴리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CEO한테 서한을 보냈던 부분인데, 오늘은 노버너디스크와 릴리의 보험 등재 가능성이 2026년에 생긴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제약바이오의 반등을 만들어내서 오늘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하드 캐리하면서 올라왔다. 이 정도로 좀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결국 핵심은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고, 나머지 코스피는 실적과 모멘텀이라는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 아침부터 이제 뭐 약세 출발이 좀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뭐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출발을 했으니 미국 마이너스 2% 대비해서는 거의 국내 증시는 영향이 없었다. 아마도 전날 마이너스 4% 하락했는데, 진성준 의원이 이제 박성혜인가 맞나? 박성혜 의원으로 교체가 되고, 위원장에서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양도세 10억에 대한 재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발언 등등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빡친 외국인들,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이런 투심을 약간은 진정시키는 효과가 시장의 개파락을 완화시키면서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떨어질 때 훅 하고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오히려 좋은데, 이렇게 바로 기술적 반등을 하고 미증시 영향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만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위에서 말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이 보관을 생각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0.9% 상승한 데 그쳤지만,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의 힘에 의해서 1.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거래 대금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코스피 거래 대금이 최근 금요일날 기준으로 볼게요. 금요일날 기준에서 이제 넥스트레이드 기준에서 15조가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15조였으니까 여기서 한 30% 더한다 치면 18조 나왔는데, 코스피는 지금 오늘 9조 6천원이죠. 그럼 3조 더해서 12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6조가 줄어들어 버리고요. 코스닥은 뭐 4조가 나왔으니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진짜 거래대금이 너무 적구나, 너무 적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중소형주 조심하셔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의미 있는 대형주, 의미 있는 이 우량주 안에서 매매를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그쪽에서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매매 줄이시고 의미 없는 종목을 줄이셔야 됩니다.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대장주, 확실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제외하면은 매매해서는 안 되는 유동성 흐름이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는 철저하게 대형주, 우량주로만 쏠리기 때문에 이것만 명심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계좌에 큰 폭의 손실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시장에 무서운 게, 이 소형주는 낙폭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받아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밀어버립니다. 끝날 때까지 밀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 시간 나스닥이 뭐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녁에 미국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수급은 뭐 매수로 찍히고 하는데, 사실상 뭐 코스피 코스닥 전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된 수급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몇몇 종목군들에게 수급이 있었지만서도 그 수급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 종목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수급 쏠림만 있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에 유의미한 시장에 유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은 가짜 반등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2% 하락 마감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개파락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 빠르게 상승 흐름으로 돌리면서 민주당의 주말 사이 대주주 양도세 10억 이슈에 대한 재논의, 신성준의 한성에로의 위원장 교체 등에 대한 시장의 단기 반등에 그래도 시장을 반등시켰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선물이 0.6%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 목요일 발생된 불트랩으로 인해
추세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방향성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서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하락은 고용의 악화죠. 여기에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혹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증폭될 경우 현재 주가 위치가 높기 때문에 악재가 반영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악재의 민감도가 높은 구간이라 조그만 악재에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지난 금요일 급락이니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부분이었으나 시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싶고 강한 하락에 약한 반등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내 추세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상위 두 개 국은 중국과 미국이고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몇 년간 상당히 커졌었습니다. FDA 말 그대로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0% 관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0% 관세의 파워가 이젠 15% 관세로 바뀌는 시점이니 소비재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대신 필수재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쇼티지가 있어 비싸도 사야 될 것들 무형의 가치 등을 빠지면 다 기회로 우리는 판단해야도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장의 옥석 즉 옥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각각의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아쉬운 것 조선, 미국이 꼭 필요한 것 전력 인프라 등등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비싸게 사고 팔아야 될 때 팔지 못하고 또 사야 될 때 사지 못하며 급한 마음에 비싸게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것이다. 의미 있는 대장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것만 매매를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마스가 프로젝트 뉴스를 쭉 트래킹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흐름상 국내에서 미 MRO를 중소조선소를 활용해서 진행하려는 방향을 잡는 모습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은 HJ중공업 전통적으로 일단 구축함을 많이 만들고 있고 수주도 되게 많이 받았죠. 정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1등 MRO 중소형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세진중공업은 군산항의 도크를 활용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엮어놓고 봐야 되고 일반적인 조선사는 많이 빠지면 매수다 깔아놓고 봐야 됩니다. 전력인프라 오늘 7월달 여러분들은 실적 데이터를 다 체크해 보셨습니까? 저는 다 했습니다. 매우 좋은 종목 있습니다.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 그냥 보십시오. 종목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이 근데 좋으니까 계속 좋다 사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코스닥의 반등에 절대 소외가 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봅시다 우리. 그리고 비싸지만 잘하는 기업을 봐야 됩니다. 알테오젠도 떨어지면 기회일 것이고 리가캠이나 ABL도 코어롱 티슈진도 다 기회일 겁니다. 근데 저는 현 구간에서는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켜만 봤고요. 이쪽은 방산 쪽에 현대로템이 구조 수주를 확정지었죠. 근데 실제는 HD 현대인프라에서 좀 나왔는데요. 오늘 일단 다시 박스권 돌파를 만들어 놔서 혹여나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은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미국의 빅테크는 부족한 에너지원을 원전으로 낙점했다라는 이슈가 대량의 수급을 동원해서 움직이는데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고 올라가게 되면 또 매물을 맞아서 그냥 박스권 흐름 정도 생각이 들어요. 소버린 AI 국가대표 5개 팀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이버, LG 엑사원, NC, KT, SK 이렇게 5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매매했고 이스트 에이드를 상해 매도를 하면서 그냥 당일 이벤트로 매매를 했는데 이거는 뭐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이쪽은 좀 해봤다 정도. 대북은 오늘도 이슈가 또 나옵니다. 대북 확성기 다 철거해라.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리스크는 정상회담이 8월 2주 내라고 트럼프는 말을 했는데 이게 지연돼서 8월 말로 넘어갔을 때 시간의 고리가 길어지면 주목꾼들이 한 차례 빠질 수도 있겠다. 빠지면 그때
그때부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보지 말고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내보면 시장은 반등 이후 재차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면서 시장의 이슈의 중심에서 노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하고 거래대금 상위와 신고가 종목 그리고 의미 있는 산업 섹터의 수익 투자를 위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미 증시의 주도주는 제 기준에서 뭐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기준에선 팔란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가 부러지면 개인적으로 미국이 부러진다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팔란티어 잘 보고 내일 만약에 팔란티어가 빠지게 되면 약간 많은 생각을 하고 새벽에 시장을 볼 것 같네요. 자, 지수를 지금은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수가 일단 여기 맞고 21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첫 이탈이라 2, 3일 안에 올라오면 상관은 없는데 올라가다가 뭐 11선, 5일선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지 봐야 되고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한 1, 2주 박스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빠지게 되면 대략 3,000에서 3,050에서 3,000포인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코스닥도 오늘 정확히 보면 이때 돌파했던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건데요. 코스피보다는 하락의 폭이 컸었어요. 하락의 폭이 컸고 추세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리게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아래 구간 120평선에서는 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약바이오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만약에 빠지게 되면 제약바이오도 같이 내려오는데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건 제약바이오가 유일하기 때문에 의미 있게 빠지면 제약바이오를 사라 바스켓으로 지수를 본다면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대형주부터 조금씩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11선에서 반등이고 잘해야 박스권 정도 흐름. SK하이닉스는 반등이 좀 약한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뭐 1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꽈배기를 틀고 몇 번에 왔다 갔다를 해야 된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몇 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 다지기를 다 해야 됩니다. 2차전지의 LNF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생각보다 어제도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네, 그냥 잘 견조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매수나 편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자, 다음은 바로 조선을 좀 보죠. HD 현대중공업이나 HD 계열은 생각보다는 많이 약한 수순에 있는데요. 많이 빠지게 되면 하단에서 보는 전략이 지금은 좋을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여기에 이제 HD 현대마린 엔진은 이제 개별주 성향에서 1등 종목이라 더 강한 거라고 봐야 되죠. 가장 강력하게 올라왔고 첫 11선에서 반등하는 종목이라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강하구나 정도 봐야 되고 하나인진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강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조선주들 안에서도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건 증명이 된 상태예요. 하나오션은 오늘 아침에 밀렸을 때 5일선 첫 자리 108,500원에 일단은 매수를 해서 반등할 때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거는 좀 매도를 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 전부터 설명을 했던 종목은 회원님들한테 다른 게 아니라 HJ 중공업에 대한 설명을 하루 종일 하고 추천도 이걸로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일단 이런 종목군들은 뭐가 의미가 있냐면 딱 봐도 이 박스권이 있죠. 이거는 이제 정규장 차트인데요. 음봉을 이렇게 두드러 맞았으면 종목은 빠져야 됩니다. 매일같이 4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으면 주가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 고점 구간에서 신고가 구간에서 음봉으로 이러한 수급이 돌았다라는 것은 돌파를 위한 포석이다. 만약에 이 지점이 돌파가 되면 강한 시세의 탄력이 붙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멘텀이 있냐 없냐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고 거기에 프로그램 수급까지 달라붙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 모멘텀, 수급 3박자가 맞았던 종목이라 강한 상승 탄력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됐던 것 같고요. 저도 오전에 여기서 이렇게 분할로 들어갔다가 돌파시키고 쭈르륵 올라가서 마음이 되고 종배 관련해서 사실 위에 B는 마킹이고 밑에 이제
만 1,500원 11,500원으로 매수해서 매수해서 일단은 가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지금 대략 5년의 박스권을 넘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설사 돌파가 안 나오고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더라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수준으로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은 이렇게 봤고요. 여타 이제 어제 강했던 대한주상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 완전히 좀 밀어버리더라고요. 아침에 좀 추가로 시가 이하로 좀 잡아서 얼른 올라갈 때 뭐 1% 뛰기하로 좀 팔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밀었습니다. 일단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을 대략 2,800억 정도 바라보고 있는 중형 조선사인데요. 공모가가 5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몇 번 더 빠지고 도지 잡고 하면 얘도 반등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시장의 유통 비율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 연기금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거는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CNS를 여러분들 아시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갔었는데 이 정도 흐름 길게는 제가 볼 때는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 유통 물량이 12% 뿐이 없기 때문에 많이 끌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이렇게 보고 또 세진중공업도 동반해서 오늘 신고가를 좀 냈는데요. 세진중공업은 이슈가 군산항 이슈가 나오면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력인프라 효성중공업 그 상태 그대로 나쁘지 않고 뭐 HB 현대 일렉 뭐 강한 흐름 유지 중이고 산일전기 오늘 신고가 쳐버렸고 이 환경에 LS일렉 커비드 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돌파해서 신고가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진전기가 조금 부족한 흐름인데 이것도 많이 빠지면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순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게 있었죠. 소버린 AI 관련해서 국가대표 네이티브를 뽑는 게 있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강한 흐름이 아니었어요. 카카오가 오히려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카카오는 뭐 회원님들한테도 말했지만 숏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냈고 네이버는 좀 아쉬웠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중간에 타서 뭐 여기선 좀 밋밋하길래 발표 이후에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들어가서 팔았는데 생각보다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의 변곡이 아직도 나오지가 않아서 네이버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는 다 좋은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이 수급 꼬임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급의 꼬임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참 머리가 아픈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수급이 제일이다. 수급이 우선한다. 뭐 이런 말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급이 우선한다. 수급이 우선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 수급 꼬임이 좀 문제가 있다. 오늘 소버린 이 AI 쪽에서 이스트 에이드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컴퍼니 K가 사실 1시 좀 넘어가지고 이미 엠바고가 풀려가지고 누가 하는지 시장에 나왔었죠. 이게 이제 오늘 기사 나오면서 바로 회원님들 체크를 해드린 게 이스테이드 LG 포함됐습니다. 이런 거 끼가 좋아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딱 이 정도 말만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산 거는 여기서 일부 팔고 살짝 밀렸을 때 사서 고점에서 이제 이거는 그 매도 감시 주문으로 전량 매도를 하면서 이건 좀 마무리 되었는데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좀 좋아서 뭐 단방에 상한가까지 몰아쳐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법 운으로 수익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AI 섹터의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하반기에 뭔가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러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AI라든지 닦아놓고 말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뭐 김용곤 정책실장과 함께 카카오페이 상한가 날리고 했던 그쪽의 섹터들 지금 한파동 나오고 설거지 파동하고 밀렸기 때문에 반등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다 싶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매한가지 같습니다. 즉 소버린 AI와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가 정책 이슈로 올랐다가 지금 결과물이 나와서 대반등하고 또 밀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 구간은 모멘텀이 좀 소멸되는 구간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의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시장 핵심적인 종목에 집중하고 그러한 종목에 집중하면서 없다면 매매를 쉬는 게 오히려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상기하셔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8, 9월장의 기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계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8월, 9월달 시장은 항상 휴가철도 있다 보니까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휴가에 이 매니저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을 집행해줄 여력들이 많이 없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뭐 시장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시장의 중심주는 있겠지만 그 소수의 중심주에 어찌됐든 최대한 집중하셔서 대응하는 전략 밖에는 뭐 뚜렷한 시장의 대안이 저는 없다 생각을 하고 그러한 구간의 지수가 밀려주고 의미 있는 종목군이 내려와 준다면 스윙의 기회를 찾기 위한 인내의 시간으로 갖는 게 역사를 뒤집어보고 과거 제 경험에서 돌이켜 볼 때 가장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맞아. 뉴죠. 아침에 갭이 안 뜨길래 이거는 그냥 시가 반등의 전략 매도다로 리딩하고 그냥 전량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시가를 다 밀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시가를 다 밀어버린 것 같아요. 물량 던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